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연등회,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전통문화마당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입니다. 연등회를 취소한 대승적 결단과 국가 안전을 향한 불교계 고심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연등회 취소 의미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세계인의 날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이주민 차별 없애기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 봉양사가 20년 만에 처음 화엄법회 무차 천도대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폐양까지 22일 동안 매일 화엄경과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고 일주일마다 화엄경 법문과 시식을 진행합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신도회장에 김남명 건축설계사가 취임한 가운데 김남명 회장이 승가복지기금 1억 원을 희사했습니다. 봉선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과 경로당의 생필품 5,400여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불교계가 오는 토요일 예정이었던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연희 공연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해 봉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령 등을 제외하고 연등회를 불교계가 직접 취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연기에 오는 23일 토요일 봉행할 예정이던 불기 2564년 연등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1975년 부처님 오신 날 국가공휴일 제정 이후 사회적 혼란으로 열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취소한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금곡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불교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오늘 23일 토요일에 예정했던 연등법회와 연등행렬을 그리고 24일 예정했던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합니다. 금곡 스님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평안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연등회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사찰과 사부대중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교계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줘 감사하다고 밝히고 불교계의 결정이 더욱 의미 있게 사회에 해양될 수 있도록 무생명의 평화를 위한 정진의 길에 함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결정이 더욱더 의미 있게 우리 사회에 해양될 수 있도록 무생명의 평화를 위한 정진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올해 봉축법요식과 연등회를 윤 4월인 5월로 한 달 연기했지만 대규모 인원의 이동이 불가피한 연등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955년 조계사를 중심으로 제등행렬을 시작한 이래 연등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령과 4.19 혁명 영향으로 1961년과 1970년 취소된 사례가 전부로 불교계가 직접 연등회를 취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등회와 달리 불기 2564년 봉축법요식은 예정대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종단의 대승적 결단과 국가 안전을 향한 불교계 고심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여서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연등회 취소 의미와 향후 전망을 짚어봅니다. 조계종의 연등회 취소 결정은 국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생, 배려의 가치로 추격됩니다.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발로 이어진 코로나 연쇄 위기 속에 종로 일대가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원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종단의 강력한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질병 발생 직후부터 법회 중단과 사찰 폐쇄 등 여타 종교의 모범을 보이며 선제적 대응을 펼쳐왔고 이번 결정 역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하심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한 달 연기와 연등회 취소 등은 종단의 대승적 결단인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기를 발언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 불교의 저력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찰 경제 위기로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지만 온라인 법회 등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꾸준히 지속시킨 도량이 점차 증가했고 지난달부터는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며 심리적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등회 취소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상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나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염려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드리워지며 한국 불교의 이미지 제고에도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각종 법회와 행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일부 사찰, 주요 사찰에서는 산문 폐쇄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낳았지만 행사 취소가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연등회는 전통 보존과 발전, 공동체 의미기여 등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으며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등회 취소라는 대대적인 용단을 내린 조계종.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이번 결정이 부처님 자비로 피어나 바이러스 종식은 물론 현 시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뭄타즈 자흐라 발루치 시림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불교를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뭄타즈 신임 대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2000여 년 전 불교로 시작된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불교계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뭄타즈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지난해 파키스탄 간다라 유적 순례로 양국 불교 문화 교류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대로 불교 문화를 비롯해 양국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원행 스님과 뭄타즈 대사는 불교를 통해 양국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데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년째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왜곡과 불교 폄훼 방송을 일삼고 있는 MBC PD수첩에 조계종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MBC PD수첩에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방송을 앞두고 자극적인 예고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방송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나눔의 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광주시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사전 결과 통지서를 통해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지적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13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인데요. 불교계에서는 아직 사회 저변에 깔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 체류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문화교류와 이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여러 단체와 함께 이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도 지역 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작년에는 다문화 불교연합회가 창립돼 8개국 이주민 공동체가 뭉쳐 이주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돕고 불교 문화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모두 한국 불교의 일원이 되고 또 동체 대비의 대승 보살도 정신으로 함께 정토 세상을 열어가는데 같이 가도록 합시다. 오늘 창립 시국을 갖고 혓발을 내딛는 한국 다문화 불교 연합회가 한국 사회에서 큰 가교의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주요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내세우고 격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기도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오나 저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쉼없는 기도 수행으로 정진하겠사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고용,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3번에 걸쳐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고 현재 집권 중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불교에서 사회적, 구조적, 집단적 편견 등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집단의 편견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곁에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짓는 것이 바로 대성보살행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수원 복령사가 어제 화엄법회 무차 천도대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입제에서 회향까지 22일 동안 매일 화엄경과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고 일주일마다 화엄경에 대한 법문과 시식을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입제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교육 도량이자 지역 포교의 모범으로 꼽히는 수원 복령사가 윤달을 맞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화엄법회와 무차 천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세계의 본존인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복령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화엄법회를 함께하기 위해 인근 지역 불자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복령사를 찾았습니다. 입제식에서 동화사 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이 법문하고 석좌 교수 도혜 스님과 율주 적연 스님이 시식을 봉행했습니다. 초제와 이제에서는 도혜 스님이 화엄경의 가르침과 무차 천도제의 공덕을 법문하고 주지 진상 스님과 율주 적연 스님이 시식을 맡아 일체 영가 천도를 발언합니다. 용학 스님은 입제식 법문에서 불자들에게 마음속에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 곧 개인의 수행이자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쪽에 발언이 생겨지고 원력이 생겨지면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원력이 생겨진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뱉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용학 스님은 복령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화엄법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80 화엄 변상도가 장엄된 대적광전에서
22일 동안 기도하며 화엄경과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는 이곳이 곧 부처님의 설법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엄 벽화가 저쪽에 세준묘원품 제1권으로부터 해서 뺑 돌아서 저쪽에 영단 쪽에 39권이 마치고 나가면서 십정품 40건이 시작해서 바깥으로 또 40건이 뺑 돌아서 화엄 벽화가 입법 개품까지 장엄이 돼가 있고 보현행원품을 한 구절 읽으니까 보현행원이 우리의 사람들 전부 가슴마다 이 법당 안팎으로 화엄경이 갖춰지고 법당 안에는 또 우리가 화엄경이 돼서 이렇게 앉아가 있습니다. 복령사는 화엄법회 회양식인 오는 6월 9일에는 동화사 승가대학 원장 용학 스님을 다시 초청해 법문을 듣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전수 스님들의 집전으로 영산제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신도회장에 김남명 건축설계사가 취임했습니다. 김남명 신도회장은 승려복지기금 1억 원을 희사했습니다. 봉선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 신임교구 신도회장에 김남명 건축설계사가 취임했습니다. 봉선사는 19일 남양주 더늘봄 웨딩에서 김남명 교구 신도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교구 발전을 위한 신도회의 굳건한 네트워크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전 건축사무소 대표이자 교구 신도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남명 신임 회장은 남양주 불암사 신도로서 오랫동안 불심을 길렀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자비행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신도회의 조직화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교구 승려복지회에 승려복지기금 1억 원을 희사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구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교구장 스님과 대의원님들을 또 본말사 신도님들을 믿고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남명 회장은 이어 신도회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교구 발전에 신도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이보연 전임 신도회장이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한 뒤 격려사를 통해 김남명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역대 교구 신도회장들이 반석을 다져놨다면 거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적기에 회장 취임식을 맡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교구에 100여 개의 사찰 이 교구에 대표를 내세워도 되겠다는 제 믿음이 있어서 우리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출된 것을 아주 기쁘게 저는 추인을 했습니다. 초격 스님은 또한 신도회장 취임식 이후 교구 소속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성공적인 회양을 기원하며 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사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종단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큰 스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근래 많은 사세도 확장되고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대단히 흐뭇하고 또 기쁜 일이고 교우가 또 어른 스님들 모시고 잘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25교구는 지난달 20일부터 김남명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회 집행부를 구성해 신행활동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일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봉행된 나눔 행사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 400여 세대와 대한노인의 속초지회를 통해 소속 경로당 91개소에 생필품 5,400여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추석,
송년 자비나눔 법회 등 꾸준히 나눔 행사를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봉축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2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하며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고 좀 더 활기찬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지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신흥사에 지역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받을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흥사불교재단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한 신흥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지난 16일 입적한 제주 흑룡사 주지 자은당 지화 대화상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지역 포교와 더불어 불교 예술 전통 계승에 힘써온 스님의 마지막 길을 사부대중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본인의 법명과 같은 불교 지화의 장인으로 불교 예술 전통과 계승 발전에 힘써온 자은당 지화대화상, 세수 66세, 법납 26세로 지난 16일 입적한 스님의 연결식이 19일 흑룡사 경내에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구암 스님, 종도 스님들과 유족, 신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교구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허이 가십시오. 그러나 한솥밥과 밥을 먹고 한방에서 자던 인연의 기쁨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크신 지혜 깨달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큰 스승이 되어 이 사바세계에 다시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갑작스런 이별로 슬픔에 잠긴 사부대중은 살아생전 불교장엄과 지화전승에 힘써온 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고인의 극락원생을 발언했습니다. 얼음이 두께가 더 깊어지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물고기들이 따뜻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자은당 지화 스님의 일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한없이 불전의 공양에 바치시던 종이 꽃잎이 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리의 꽃길을 이루어 주시라 간절히 세원해 봅니다. 1996년 서남사에서 해초 스님을 은사로 둑도 수계한 지화 스님은 2002년 담양 용화사에서 운곡 스님을 법사로 입실 건당했습니다. 1997년 동방불교대학 법회과를 졸업, 2016년 종덕법계를 분서받은 스님은 2004년 8월부터 흑룡사 주지로 추석하며 제14대 제주교구 종회의장과 행정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스님의 49제는 22일 초제를 시작으로 추석제였던 흑룡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진각종 제15대 종의회 후반기 의장에 효원정사, 부의장엔 도흥의신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진각종 종의회는 어제 총인원에서 재적의원 3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21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이같이 선출했습니다. 효원정사는 종단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종법을 만드는 곳이 종의회라며 공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원정사는 보덕시민당, 영신시민당, 범석시민당 주교를 거쳐 현재 대구 선정시민당 주교를 맡고 있습니다. 제12대와 13대,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15대 종회의원과 시민중고등학교 정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종의회는 이날 진기 73년 결산과 진각종 유지재단 임원, 회당학원 임원 추천을 비롯해 종원종법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커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